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술집 여자와 바람핀 남편과 남편 친구가 적반하장으로 나를 고소한다는데 내 선택은 결국입니다. 제목 짓기 겁나 힘드네. 얼마 전 남편이 술집에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일하는 여자와 연락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대판 싸우고 제가 5가지의 조건을 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 수시로 확인하게 하기. 두 번째, 반지 끼고 다니기. 세 번째, 프로필 사진 제 사진으로 하기. 네 번째, 돈 관리 제가 하게 하기. 내역 다 공개. 다섯 번째, 외도에 가담한 친구와 연락 끊기. 5가지 조건이었는데요. 친구랑 연락을 잘 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돈은 월급날이 되어 제가 받았는데 돈을 받자마자 관리비, 카드값 등등 다 이체하였습니다. 제 손에 자기 돈을 쥐고 있는 게 싫은지 바로 다 이체하라며 청구서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날 밤 같이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솔직히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버는 돈 내 마음대로 왜 못 쓰냐? 너무 갑갑하다.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건 연애 때 감정과는 다르고 그냥 가족으로서 좋아. 나도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약속을 한 지 2주가 된 상황이었고 돈을 받은 지는 겨우 당일이었는데 딱히 제 씀씀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역도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딱히 허투루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생뚱맞게 돈 관리를 왜 조건으로 걸었냐, 이참에 경제권을 쥐려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술집 같은 곳을 다녀올 땐 카드에 남지도 않게 친구 한 명에게 현금으로 이체해준 내역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또 저런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돈을 쥐고 있으면 또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라 수입은 없지만 남편이 저에게 한 달에 쓰는 돈은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10만 원 핸드폰 요금, 나머지 10만 원 애기보험, 제 보험 1개씩. 제 생활비는 대부분 방학 때 일을 해서 모아둔 돈을 학기 동안 쓰는 것이고 학비도 장학금 처리돼서 드는 금액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한테 마음이 떠난 건가요? 처음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하자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같이 살아달라고 하던데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냥 착한 남자 코스프레 하고 싶은 걸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무 심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만 하고 있네요. 댓글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못 봤네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부인이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이니 술집 여자와 아무 거리낌 없이 연락하고 만난 거겠죠. 부인이 싫지는 않고 이혼하면 골치 아프고 위자료 줘야 하니 그냥 놔두고 새로운 사람 만났을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죠. 바람필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바람필 사람이죠. 저희 남편도 바텐더랑 바람나서 7년 동안 속이고 빼돌려 쓴 돈 월급보다 많더라고요. 그 후 위치 추적기 돌리면서 생활했어요. 정신 나간 남편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돈 벌어다 주니까 살고 있죠. 애도 어리고 하니까 어차피 한번 바람핀 놈 또 안 피우겠어? 하고 말이죠.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 그런 남편 믿고 살 이유 없는데 그냥 삽니다. 남편이 딴 여자와 놀아놨는데 포기하고 살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 하나죠. 참고 견뎌도 속만 아파요. 저런 남자는 왜 결혼했지? 상간녀 소송하고 남편 증거 남겨서 위자료 받아서 그냥 공부 졸업하세요. 대학원생이면 그래도 용돈 벌이는 되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창피하겠지만 부모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요. 엄마 아빠 이래서 난 이혼했으면 한다고 바람기가 한두 번으로 끝날 남자 아니에요. 추가 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모르고 어제 두서없이 막 적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우선 남편이 돈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걸렸습니다. 덧붙이자면 다른 여자들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바에서 일하는 여자와 통화할 땐 방순이는 귀엽잖아. 방순이 예뻐서 언니들이 안 괴롭히나?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나? 이비인후과에 이력서 넣었어? 코송영도 같이 해준다고? 아, 나도 코송영 하러 가야 되나?
라면서 사소한 일에도 반응하며 통화하던 남편의 말투와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와 연락할 땐 그렇구나. 그래, 회사 너무 힘들다. 퇴사하고 싶다. 이런 힘든 표현만 내비치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젠 저는 더는 볼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외도 사실을 걸리고 난 후 남편 퇴근길 저와 전화를 하다가 끊었는데 뭔가 느낌이 세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통화 중이더군요. 후에 누구랑 통화했냐니까 친구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외도 동주한 친구. 그래서 남편이 도착한 후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시간대에 통화한 기록이 사라져 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방석이 오빠랑 전화한 거 아는데 왜 통화 기록에는 없어? 라고 물으니 습관적으로 지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방석이 오빠와 전화했구나. 또는 다른 여자랑 전화하고 방석이 오빠랑 전화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 앞전에 일이 있어 저는 후자 쪽으로도 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2주 동안.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동안 저도 남편에게 많은 집착과 성의를 요구했거든요. 현재 저는 일주일 조금 넘게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친구 집이 빈 곳이 있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학업은 마쳐야 하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진짜 쥐 죽은 듯이 살아줄게. 집에 들어와. 저 말은 한 집에 각자 있으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자는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지 껍데기만 있는 가정은 아닙니다. 분명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은 본인인데 왜 제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고 먼저 대화하려 해야 하고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남편이 먼저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늦었지만 위의 조건들 다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드네요. 정말 저런 곳들이 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별게 다 원망스러운 요즘이네요. 오늘도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상간녀를 고소하고 위자료를 받으라는 말들이 많이 댓글에 달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 번호로 전화했을 때는 전화기가 꺼진 이유였고 그 후로도 쭉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바에서 일하는 이름은 가명을 써서 남편이 알고 있는 여자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폰번호도 세컨드폰인지 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의 정확한 신원은 저희 남편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이후 꾸준히 전화해보고 있긴 한데 어제 전화해보았을 때는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뜹니다. 카톡도 남겨놓았는데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관리용으로 남편을 어장친 건가 싶기도 하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남편 말로는 자신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그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들어 번호를 달라고 했답니다. 처음 합의혼을 제시했을 때 남편은 나 능력 없는 거 알잖아. 애를 네가 키우지 않을 거라면 애한테 드는 돈이 많을 거다. 재산 분할은 못 해주겠다. 양육비 매달 50만 원씩 보내. 라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어이가 없어서 소송을 할까 생각이 들어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설사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상담 결과도 받았고 그 비용이며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라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남편과 대화 중인데 남편은 나를 압박해오면 오히려 피하고 싶어져. 핸드폰 열람 금지해. 대신 내가 뭘 하는지 전화로는 알려줄게. 돈 관리는 원래 하던 대로 내가 다 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넘겨줄게. 누가 보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 뜯어내려고 돈 관리하고 싶어 하는 줄 알겠어요. 대화할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도 아니고 한 가정이다 보니 제가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사람을 아직 정리하는 법을 모르기도 합니다. 아이는 현재 시댁에서 봐주고 계십니다. 이틀 뒤 7살 아들 생일인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수시로 댓글 확인하고 글 추가하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저희 이혼합니다. 재산 분할 안 받고 양육비도 지급 안 하고 저만 깔끔하게 나오기로 했네요. 모르겠어요. 다음 주 중으로 합의이혼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남편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홀가분하게 다 버리고 저만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피차 깔끔하게 잘 되었죠 뭐. 이제 저는 저만 생각하며 살렵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애기 버려놓고 홀가분해 보이냐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욕하세요. 저는 그냥 다 버리고 제 인생 찾아갈래요. 20살에 결혼해서 저도 못 누렸던 것들 지금이라도 다 누려보려고요. 참, 남편의 외도에 동조한 친구 와이프에게 남편들의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 그 아내분은 받아주고 결혼생활 유지한다는 것 같던데 후에 제가 알려준 걸 알게 된 남편 외도에 가담한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그쪽 와이프에게만 술집 출입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처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양육비 지급 안 하기로 한 거 확실히 서류로 남겨두세요. 법적으로 하자면 님이 꼭 줘야 하는 게 양육비라서 말 바꾸면 답 없어요. 윗분하고는 다르게 제가 알기로 양육비는 공중이고 나발이고 법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지급하라가 현재 대한민국 법입니다. 각서고 공중이고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 안 받기로 했어도 몇 년 뒤 양육비 내놓으라고 소송 거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라고 판결 난다더군요. 면접 교섭도 안 한다 했어도 몇 년 뒤에 애 안 보여준다고 소송 거는 인간들도 있대요. 그럼 보여주라고 판결 난대요. 부모끼리 합의했어도 아이 편에서 생각해서 그런 판결이 나나봐요. 훼손당할 명예나 있나? 없는 말 한 거 아니고 여럿한테 떠벌린 것도 아니고 고소하라 해요. 잘하셨어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과 같이 살 필요 없어요. 명예훼손은 불륜 남편의 직장 앞에서 전단지 뿌린 사람이 벌금 200 냈고 단톡방에 알린 사람은 100인가 냈대요. 고소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받은 만큼 갚아주세요. 쓰니가 지금부터라도 누릴 거 다 누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놀든 일하든 자기 개발하든 집에 있어도 돈 나가는 일 허다한데 위자료 청구하세요. 안 준다고 하면 소송 건다고 하고요. 남편 바람 피기 전에 쓰니가 책 잡힐 일 안 했다면 말이죠. 이혼이 말처럼 쉬운 거라면 다들 속 편하게 이혼하겠죠. 일단 각방 쓰면서 살 길 찾아보세요. 이혼녀의 현실은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여자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정말 시집에서 구박하면 당하고 살지만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남편도 마마보이 중 마마보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손등에 얹어놓은 애기 마냥 시아버지가 모든 걸 다 케어해주고 살고 아들도 그렇게 휘둘렸고요. 시부모님이 너무 기세등등한 분들이라 남편은 저 만나기 전까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어쩜 그렇게 아픈 사람이라고 곧 죽을 사람 같이 하고 30년 넘게 살았던지 남편은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하고 예민한 사람이야. 가여운 사람이야. 랍니다. 저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 시어머니가 특히 저한테 집착했고 처음에는 오지게 구박했어요. 외모, 직장, 집안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자랑할 건 아니고 평탄은 된다는 정도로만 해둘게요. 오히려 제가 아깝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안부 연락하라고 난리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연락 자주 하고 카톡에 사진도 보내드리고 생신 연휴 기념일 선물도. 이런 분들 공통적인 게 여자를 누구를 데려와도 다 자기 아들이 훨씬 아깝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결혼시키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자 연예인들 집안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건 시어머니들 소리 지르거나 이중인격자 같이 대할 때 꼭 남친, 남편 곁에 없냐고 물어보고 그래요. 전에 여우 같은 시어머니 얘기 올라왔던데 아마 지 아들한테는 연약한 엄마로 남고 싶은가 봐요. 이중성 쩔어요. 저는 어느 날 데이트하다 10시 넘게 당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대뜸 방구 옆에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상냥하게 묻던데 시간이 10시가 넘어서 눈치보다 그냥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목소리 바뀌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는 며느리 토리를 모른다. 예의가 없다. 20분 넘게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프긴 개뿔. 나한테 욕할 때는 얼마나 우렁차기만 한지. 결혼도 전에 며느리돌이 운운하는 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표정이 바뀌니까 당시 남친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던데 소리가 다 안 들리니 상황 파악 안 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10분 고성 지나고 나서는 스피커폰으로 최대 볼륨 해놓고 남친과 나란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남친한테 나는 이런 막 나가는 시모를 볼 자신 없으니 헤어지자고 말했고 남친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매달렸어요. 정말 싹싹 빌더군요. 그 일 이후로 결혼하기까지 정말 많은 잡음에 시어머니 폐악질 넘치고 넘쳤지만 아들이 시모 실체를 알게 된 후부터는 안 지고 넘어갔어요. 몇 번이고 이 남자가 날 보호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해서 지금 저는 시부모랑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왜 그런 남자랑 바보같이 결혼했냐, 결국 자기 부모 불쌍해서 돌아간다는 댓글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남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자기 문제를 개선해 가길 절실하게 바랬어요. 남편도 잘할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시달렸거든요. 저는 이중성 넘치는 시어머니 가진 분들은 녹음하고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그 욕과 고성을 꼭 듣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제 개선 의향이 없으면 남친이나 남편과도 헤어질 각오로 싸우시고요. 이게 안 듣는 남자분들도 물론 많을 테지만 그래도 며느리 아내분들이 그냥 꼭 참으면서만 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남편도 아무리 시어머니 이중성에 관한 얘기도 그냥 저를 통해 들었을 때는 절대로 부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도 시부모님들의 우리 집안이나 나에 대해 나쁜 말 전하고는 그게 나쁜 말인지 인지도 못했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따지면서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웃으면서 저한테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첫인상에 너무 비쩍 말라 볼품없어서 우환이 많아 보이고 별로 예쁜지 몰랐는데 계속 보니 괜찮은 것 같더래. 라고 빙구 같은 말을 웃으면서 전하더군요. 이게 마마보이들의 정신회로에서는 아 우리 엄마가 여친 맘에 안 들었는데 자꾸 얘가 예쁜 짓 하니 이제 예뻐 보인다네? 신난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것 같더군요. 미칠 일이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집에서도 오빠 첫인상에 너무 살찌고 사람 물러 터져 보여서 어벙벙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할 일 제대로 하고 밥 벌어먹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다고 하셨어.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제가 지어내서 아주 부풀려서 말했어요. 그 말 듣고 남편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면서 장인 장모님이 그러셨어? 나 살쪘다고? 나 태도도 별로고? 하고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색하고 말했어요. 오빠도 우리 집에서 오빠 외모나 태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 사람 일은 항상 상대방이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법이야. 앞으로 시부모님이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시면 오빠가 알아서 커트해줬으면 좋겠어. 라고요.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을 때마다 저도 웃으면서 맞받아치고 나니 잘못했다고 빌고 안 하더라고요. 한 번에 고치지는 못했고 여러 번 반복학습 훈련시키듯 가르쳤어요. 저랑 남편은 결혼하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어요. 전문 카운셀러랑도 만나서 얘기하고 결국 저희는 그냥 외국 나와 정착하고 살기로 맘먹었고요. 감사하게도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제 편 들어주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말해줘서 남편도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기 외국 친구들과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만약 너희 어머니가 네 현 여친이나 와이프한테 소리를 지르고 뭘 하기를 강요한다면 어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들 하나같이 정색하면서 I'm Korean. No understand. 한글 모른대요. 한국말 잘하는 친구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외국 사람들 간에도 당연히 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는 고부 갈등에서 특히 시부모님으로 인한 고부 갈등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용납할 수 없어. 우리나라 같이 며느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제가 남편이랑 이제 이런 문제로 거의 안 싸운다고 모든 남자들이 다 바뀔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 문화상 며느리 아내들은 시집에 복종하고 착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강요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니 참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쁘고 개선 불가능한 남자들도 많겠지만 제 남편같이 어느 정도 노력하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리고 남편도 아들로서의 도리와 복종을 강요받아서 길들여진 분들요. 그리고 남자들도 시부모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나면 태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구박하는 분들한테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편분과 시집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세요.
남편이랑 저도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과 헤어짐 얘기 많았고 정말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지만 나이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잡고 그때는 우리가 참 어리고 철없었지 하고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가르치고 교육해가며 데리고 사신다니 보살이네요. 저라면 정 떨어져서 그만할 것 같은데 글쓴 분 남편 같은 남편은 개조가 가능한 남편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효자 마마보이라도 사실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글쓴 분 같은 분 만나면 개조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효자 마마보이는 개조가 불가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게 수십 년 걸쳐서 만들어진 사람인데 결혼 1, 2년 만에 절대 안 바뀝니다. 사실보다도 오히려 뭐지? 이거 우리 엄마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비난하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 아빠가 너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네 심사가 꼬인 걸 왜 우리 아빠 탓해? 미쳤어? 제정신이야? 하며 길길이 날뛰는 게 대부분 케이스입니다. 결혼했고 만 1년부터 별거 시작해 이혼 소송한 지도 벌써 1년 됐네요. 심지어 제가 피고예요. 자기 부모한테 불효했는데 누구 맘대로 합의혼해주냐며 소송 걸었어요. 여기까지 와보니 이제 주변도 보이고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안 고쳐져요. 자기 변호사 말도 가사 조사관 말도 안 들어요. 결혼 전에 효자인 거 알려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억울해요.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신다. 본인은 외국 여자라도 데려올 판국이다. 절대 간섭 안 하신다. 지금 보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바람을 피우면 욕이라도 할 텐데 효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효자아들 근처엔 그렇게 불쌍한 시부모가 계세요. 현실에서 제일 불쌍한 건 며느리라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요. 덕분에 인생을 제대로 배웠어요. 저도 지금은 헤어졌지만 8년 사귀는 동안 믿어왔던 자상한 전남친. 그런데 가족이 개입되니 싹 달라지는 모습에 놀랐어요. 처음으로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 편에서는 그 사람의 낯선 모습. 자기 가족이 누군가에게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인정이 잘 안 됐나 봐요. 뭐 누구에게나 불편한 진실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점점 결혼 생각이 사라져요. 다른 남자라고 딱히 다를까 싶고 그렇다고 상대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해시켜가며 살 자신이 저는 없었어요. 썰닭입니다. 아마도 오늘은 썰닭2에도 올리고 썰닭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아직 편집 전이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잠잘 시간 넘어서 굉장히 피곤한데 이따 약속이 있어서 안 자고 버티려고요. 고기 먹을 거거든요. 부럽죠? 부럽죠? 먹고 싶죠? 먹고 싶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어른들 놀리면 안 돼. 이따가 고기 맛있게 먹어야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삼겹살에 소스 찍어서 양파 절임에 명이 나무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